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여자 경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최근 경찰서 갔다 와서 놀라운 일을 겪었거든요. 제가 언론에서 언론은 아니죠. 언론은 얘기를 잘 안 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여자 경찰들이 범인 제압을 못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어요. 넘겼는데 이게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놀라워서 그 얘기를 해볼 거고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두 가지 일 때문에 경찰서를 갔다 왔거든요. 하나는 면허증 재발급이었고, 면허증 기한이 다 돼가지고 유효 기한이 있잖아요. 갱신 기간. 그게 다 돼서 택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야 된다 해서 갔다 왔고, 두 번째는 요거는 이후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민원 처리가 안 된다. 제가 경찰서 방문 당시에 11시 30분이었어요. 참고로 거기는 경찰서 같은 경우는 지구대가 있고 본부 경찰서가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죠. 본부 소방서 밑에 지구대가 몇 개, 여러 개 딸린 구조죠. 소방서도 그렇잖아요. 소방서도 본부 소방서가 있고 그 밑에 그 파출소처럼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제가 간 곳은 본부 소방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지구대도 가봤습니다. 심지어 지구대조차 점심시간 없이 합니다. 하는데 경찰서 방문 당시 11시 30분이었는데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였습니다. 1시였는데 11시 반부터 업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밥대기 타는 현대자동차 아재들 같았어요.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가보면은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알바했고 사회초년생 때 20대 때 알바할 때는 10시 반, 11시 이때부터 급식 줄을 섭니다. 밥대기라고 하죠. 점심시간이 굉장히 큰 아재들이고요. 제가 당시에 경찰서 방문 당시 11시 반이었고 이때 물어보는데 참고로 전부 여자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도 거기서 놀랐고요. 이게 유튜브로만 듣던 게 아니구나. 진짜 나라가 약간 잠식당했나? 제가 별의별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소방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했던 일이, 직장 다닐 때 했던 일이 소방서 영업이었어요. 주 업무가. 소방서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경찰서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 되면 본부 경찰서에 가보십시오. 지구대 말고.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여자예요. 여자고. 어쨌든 11시 반이면 엄연히 업무 시간이죠. 그리고 이게 11시 한 50분 이러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40분이나 한 45분 요쯤이면 이해될 것 같은데 11시 반인데 조금 이후에 오면 어떻겠느냐. 1시 이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라고. 심지어 이것도 자기들이 업무를 보지 않아요. 옆에 50대 아저씨, 조금 배 나오고 위에 뚜껑 좀 열렸고 키는 한 160 이런 아저씨 한 명 시켜가지고 1시 이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자기 상관같이 보이는데 하인처럼 부리는 거죠. 그리고 여자 2명, 3명 모여가지고 잡설하고 있더라고요. 점심 메뉴 얘기부터 남자 이야기부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맞나. 참 현타가 많이 오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1시 좀 넘어까지 기다리다가 현타가 와서 그냥 집에 갔거든요. 갔고 점심시간에 기다리는데 이때 더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인 줄 알았어요. 점심시간 차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근처에 마땅한 식당도 없고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한 1시 되면 업무 보고 나갈 생각이었어요. 일단은 경찰서인데 성비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울산입니다. 여긴 울산이고 여자가 80%는 돼 보였어요. 돼 보였고 많게는 40대도 계셨고 젊게는 20대도 계셨고 한 2명 3명 모여가지고 무슨 대학교 캠퍼스인 줄 알았어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커피 하나씩 들고 12시 반? 한 4, 50분쯤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인데 장애인 아닌 경찰차도 되고 그래도 되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고를 했죠. 신고도 했는데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런 것만 날라오더라고요. 국민신문고 앱이었는데 전부 2030 여자 대학교 캠퍼스예요. 딱. 근데 뭐가 하나 다르느냐, 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20대 30대가 아니고 50대 아재 조합. 아재들도 많진 않은데 분명 계급장을 봤을 때 잘은 못 알아보겠는데 분명 2030 여자들보다 높은 계급처럼 보였어요. 근데 마치 수바들 들고 있더라고요. 옆에 막 앵기면서. 이게 유튜브에서만 보던 게 생각보다 심하구나. 더 심하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꼭 기회 되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장학금 탈취범들. 일단은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조카가 여자 경찰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 지인도 여자 경찰을 지망생 하는 애가 있어요. 걔네들한테 등록금이 나오더라고요. 별의별 등록금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돈을 쳐받으면서 다녀요. 돈을 받으면서 다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똑똑해야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잘하고 능력이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나 줘요. 이게 비단 경찰뿐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유니스트, 대학교도 그렇고요.
외국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많습니다. 여자 교사도 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요게 생각해보니까 저는 기계과 출신이고 대학교를 14년 전, 15년 전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때 아무래도 기계과의 특성상 여학생이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걔네들한테 장학금을 줬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 저도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저는 학과 수석으로 받았어요. 수석, 차석 이렇게 줬잖아요. 수석과 차석 왔다 갔다 하면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여자니까 조금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로장려금인가? 근로장려금이 아니라 근로장학금인가? 그런 명목으로 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 쇠 빠지게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들은 뭐지? 장학금 받으려고 그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경쟁력 없는 사람들이 장학금 받고 편하게 다니는 겁니다. 남들은 쇠 빠지게 공부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괜찮습니다. 뭔가 세무사들 이용할 때도 그렇고 변호사들 이용할 때도 그렇고 뭔가 전문직들을 이용할 때는요. 이 개인적인 꿀팁인데 여자보다는 남자들가 더 전문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할당량이나 이런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나라에서 강제하는 혜택이 없이 오로지 경쟁으로만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요거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세무사들을 겪어보면서 느낀 거예요. 얼마 전에 청소 교육 받은 분 중 한 명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세무사 같은 경우는 상고 출신들도 꽤 있다. 그거 들으니까 그럴듯하기도 하고 저보다 세법을 더 모르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여자라서 장학금 주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이고요. 세 번째, 편파적 업무. 제가 여성과의 마찰이 몇 번이 있었거든요. 계단 청소를 합니다. 저는 청소하는 청소업자고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여성 편이고 심지어 할매라도 여성 편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달, 3달 전쯤 일일 겁니다. 청소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강생들의 한 2명? 3명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이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고 이따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중 주차를 해놨거든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받으니까 아무 말도 없이 꺼지고 또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아무 말 없이 꺼지고 제가 다시 전화 걸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따가 끊어버리고 그렇게 한 3번, 4번을 하니까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빼달라는 건가 싶어가지고 나갔죠. 나가는 도중에 통화가 됐어요. 차 좀 빼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차를 빼줬습니다. 빼주고 저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차 빼달라고 말을 하든가. 참고로 그 기간 동안 차 빼주는 기간이 3분도 안 걸렸어요. 바로 밑에였거든요. 3분이 아니라 1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저도 화가 나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고 받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끊고 그냥 출발했거든요. 본인 기분 나쁘다고 차 두드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길 막으면서 협박했습니다. 협박이 아니죠. 위협했어요. 영상을 다 찍어놨고요. 당시에 교육생들도 다 있었는데 이게 교육생들이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증언을 해줬어요. 이렇게 했다 하고. 그 사람이 심지어 60대였어요. 60대였는데 할매였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죄. 자, 누가 먼저 사건을 잘못했습니까? 이중주차한 제가 잘못입니까? 전화해서 아무 말도 안 한 그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전화해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끊은 제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 무엇도 죄가 아니죠. 차 두드리면서 길 막으면서 위협한 사람이 문제지 않습니까? 자, 이중주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잠깐 있다 갈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빼줄 수 있는 곳에 한 10m 이내의 거리에 있었어요. 건물에. 그리고 바로 빼줬어요. 그리고 본인은 한 3번, 4번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알고 보니까 블루투스 연결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하면 괜찮고 제가 하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차를 세게 두드리면서 앞에 길을 막고 위협을 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죄. 왜냐? 위협이 안 된다. 그 당시에 교육생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걸. 자, 이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 보청기 끼는 할매가 있었어요. TV 소리가 진짜 영화관 수준으로 컸거든요. 이때가 10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좀 가난할 때였거든요. 주택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음 이런 게 안 되잖아요. 한 5m 떨어진 건물이었어요. TV 소리가 정말 크게 켰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녁에 듣고 있으면 자동차 경적 수준. 그래가지고 저도 신고를 했고 옆에 주민분들도 신고를 했고 몇 번 왔어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마지막에 와서 벌금을 먹이려고 했거든요. 경범죄, 소음 방가 이런 걸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원 조회 후 무죄. 왜 무죄일까요? 일단은 벌금을 먹이려면 신원 조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주민번호 치고 벌금을 먹이려고 하는데 무죄가 떴어요. 왜냐? 사회적 약자, 기초연금 수급자인가 그랬어요. 근데 피해본 저는 뭐죠? 주변 사람들은 뭐죠? TV 소리를 정말 크게 틀어놨거든요. 자동차 경적을 저녁 10시에 계속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TV도 창문
창문에 놔두고 안 옮겨요. 안 옮기는데 무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편파적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제가 차를 두드리며 소리 지르며 길 막으면서 위협을 했으면은 저는 모르긴 몰라도 최소 벌금은 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고소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제가 TV 소리를 크게 켰으면요, 뭐 경찰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건 그냥 벌금입니다. 벌금. 그 이후 이외에도 몇 가지 많이 겪었어요. 겪고 어느 날은 횡단보도에서 핸드폰 보다가 저를 미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차로요. 차로 저를 밀었어요. 뭐 걷는 속도 정도였거든요. 저는 횡단보도를 보다가 약간 반대편을 좀 보고 있었고, 이 사람이 천천히 와서 저를 밀었어요. 그 실실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20대인가 30대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고조차 안 했어요. 왜냐? 이런 편파적 업무 성향이 보일 거니까. 그리고 네 번째, 관광이 주 업무. 최근에 경찰을 2번 정도 불렀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교통사고. 택시가 일방적으로 가로질렀어요. 4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로지르면서 저는 그걸 못 피해서 뭐 9대1 나왔습니다. 어쨌든 1인 상황도 저는 억울한데, 요게 차가 아예 멈추지 않는 이상 일은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측에서도. 경찰 측이 아니라 보험 측에서. 어쨌든 경찰을 불렀는데 도대체 와서 하는 게 뭔가, 경찰 한 명, 남자 경찰 한 명, 여자 경찰 한 명 왔거든요. 와서 진심으로 집에 가고 싶다는 표정으로, 그때가 저녁 늦게였어요. 한 9시 넘었거든요. 뭐 당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고 싶다는 표정으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뻥 안 치고. 남경 혼자서 사고조사부터 다 하고요. 혼자서 뭐 사고조사하고 신원조사하고 음주 측정하고 진짜 다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의심되면 찾아오세요. 제가 블랙박스 영상도 지금 컴퓨터에 다 저장해놨거든요. 이거 혹시 몰라서. 사건은 결론이 났고, 그 당시에 여경이 와서 한 거는 남경 뒤에 서 있는 거? 관광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할매의 위협. 아까 그 사건인데 마찬가지, 이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할매는 튀었고요. 이 할매라기보다 한 60대셨거든요. 60대 초반? 이쯤 되셨는데 그렇게 위협을 하고 나서 바로 튀더라고요. 벤츠 타고. 제가 신고하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건 접수를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할매가 벤츠 타고 다녔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할매 벤츠는 아들 차였고요. 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남경 2명, 여경 1명이 왔어요. 요때도 마찬가지, 남경 2명이 조사하고 사태 파악하고 있는데 사고 처리할 동안 진짜 휴대폰 질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때 한 20분가량 걸렸거든요. 정말 사건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1도 관심이 없고, 뭐 사건 메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들은 핸드폰에 메모를 잘 안 해요. 수첩에 메모를 하지. 남경 2명이서 뭐 위협죄로 적용을 시켜보겠다, 뭐 이런 내용, 좀 뭐 구체적 진술, 같이 타고 동승자에 대한 파악, 그리고 블랙박스 조사 이런 걸 하고 가셨거든요. 진짜 블랙박스 빼는 것부터 주민번호 받는 것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관광만 하고 갔다. 그리고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이게 할매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으면 아마 큰 사건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를 두드리면서, 운행 중인 차를 두드렸거든요. 차가 골목길에서 서서히 가고 있었습니다. 뛰어와서 두드렸어요. 쾅쾅쾅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길 막았어요. 남자였으면 큰일이 났겠죠. 저도 요거를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뭐 이대로 좀 위협이 됐다 하고 병원 갔다 오고 민사로 가고 하면은 일을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저는 계단 청소를 하는 사업자고 좀 바쁩니다. 바빠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귀찮아가지고. 어쨌든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참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현타가 많이 오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직접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봤거든요. 여경이 문제 있다, 뭐 여기 있죠. 사여경 이 꽃갈콘 하나 둘 셋, 넷. 이게 사실 이거 들고 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불 난 겁니다. 산불. 그때 산불 났을 때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건데, 그래요. 꽃갈콘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막을 수 있다, 그쵸? 여기 한 명 내지 한 명만 서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꽃갈콘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본인은 불 못 끈다 해가지고 남자 보냈다가 죽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제 채널은 2030 남자분들이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라고요. 여러분들 회사, 제가 직장에서 겪었던 것도 많은 불합리함이었어요. 일은 내가 하고, 일이 10개가 있으면 한 8, 9개는 제가 하고, 돈은 반반 받는 기분이었어요. 심지어 그 새끼는 생리 휴가 쓰고 쿠팡 불러서 육개장 늦게 온다고, 본인 해장 안 된다고 짜증이나 내고, 맨날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여행 어디 갈까 보고, 생리 휴가는 맨날 월요일 금요일에만 터지나 봐요, 생리가. 하여튼 이게 좀, 여경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봤고, 이것도 말이 많아서 바뀌었죠. 팔굽혀펴기도. 옛날에 팔굽혀펴기도 요렇게 했었죠. 무릎 꿇고 했다가 뭐 지금 인제 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계단 청소를 하게 된 이유도 사람들이랑 부딪히기 싫어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부딪히기 싫어서 혼자 하는데, 이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운전이 좀 피곤하긴 하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낮에 오전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많아요. 아줌마들이 많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역주행을 한다든가 일방 통행에서. 그리고 제가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에서 핸드폰 보고 있다가 그 오른쪽 핸드폰 보면서 가다가 살짝 밀렸을 때 왜 신고도 안 하고 갔냐면 신고해봐야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지지가 않아요. 내려지지가 않고 편파적으로 판결이 내려져요. 그래서 오늘 경찰서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해봤고 2030 남자분들 잘들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든 어느 위치에서든. 앞으로 남성 세금이 더 부과될 것 같기는 해요. 나라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니면 남자들이 많은 곳에 뭐 혜택이 줄어들고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도 하겠죠. 어쨌든 잘들 살아남으시고요. 여경이 제가 또 현타가 오는 것 중 하나가, 짜증나는 것 중 하나가, 일단 본부 경찰서 가잖아요. 본부 경찰서 가면은 경찰 같지가 않아요. 무슨 치마 입고 다니고 아주 커피 들고 뭐 꾸미고 다닙니다.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현장에 와서 요렇게 조금 뭔가 다리 벌리고 좀 센 척한다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고. 오늘 좀 여경 까는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이래저래 찍어봤고, 이 계단 청소하는 영상을 좀 찍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요새 딴 얘기해서 기존 구독자분들께 죄송하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름 휴가라고 생각해 주시고 뭐 휴가 특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부터는 진짜 이게 청소 이야기랑 뭐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